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8월 8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8월 8일 팔자가 두 번이나 겹치는 날입니다. 중국 친구가 있으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중국 문화에서는요, 8을 굉장히 좋은 숫자로 생각을 합니다. 부의 상징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미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지만 중국 문화에서 중요시 여기는 팔자가 두 번이나 겹치는 좋은 날을 맞이해서 좋은 주가의 흐름을 한번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바람을 가져봅니다. 8월 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근의 미국 증시 상황인데요. 여러분들 조금 더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는 방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8월 8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의 맵을 보시면요. 안타깝게도 어제도 상승한 종목의 수는 굉장히 적어 보이고요. 반면에 빨간색이 지배를 하는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가 보입니다. 특히 우리가 아끼는 반도체 섹터는요, 전몰을 했습니다. 한 종목도 플러스를 기록하지 못했는데요. 엔비디아 대장주가 5.12%나 하락을 했고요. 브로드컴이 마이너스 5.32%, AMD 마이너스 1.16%, 퀄컴도 1.64% 빠졌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2.47%로 좋지 않은 추세를 보였고요. 자, 이렇게 반도체 섹터가 전몰한 이유는요, 지금 현재 시장이 걱정하는 가장 커다란 걱정거리는 바로 리세션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반도체는 경기 순환주입니다. 따라서 경기가 침체되게 되면 아무래도 많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공지능에 대한 확신이 조금씩 줄어드는 이러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만약에 리세션의 공포가 사라지게 되면 가장 먼저 급등할 수 있는 섹터가 반도체가 아닐까.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진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도체 주식을 많이 사모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코멘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의 폭은 더욱더 악화됐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S&P 500의 마켓 프레스는 46.32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S&P 500을 구성하는 500대 기업 중에 단기적인 추세가 좋은 종목은 46%에 불과하고요. 장기적인 추세도 많이 악화가 됐죠. 어제 63.8%에서 이제 61.4%의 주식만이 장기적인 추세를 지켜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S&P 500의 마켓 프레스가 상승을 해야 시장의 폭이 넓어져야 시장이 반등을 시도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를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도 아직까지 20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극적인 공포감을 느꼈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가 상승하면서 시장이 한꺼번에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아직까지는 반등을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빅스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빅스 지수가 다시 올라가면서 이제 27.8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전례 없이 굉장히 높은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부분은요, 이러한 지수들이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미국 증시가 반등하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음에는 3대 지수의 움직임입니다. 어제 다우존스가 0.6% 하락했고요. S&P 500은 마이너스 0.77, 마지막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는 1% 이상 하락하면서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요, 초반에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그러다가 슬금슬금 주가가 흘러내렸다. 따라서 어제는 굉장히 추세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장중에 상승장을 찍다가 갑자기 하락하면서 마감되는 것은 좋은 추세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 발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 러셀 2000 같은 경우도 1.41% 하락하면서 대형주, 소형주 가리지 않고 모두 하락하는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미준 탑 18의 성적입니다. 가장 위쪽에 두 종목만 상승을 했고요. 비트코인이 소폭으로 올라가면서 57,490에 가 있고요. 알파벳이 0.41% 상승했습니다. 세 번째로 iShares 러셀 2000 ETF가 0.12% 소폭으로 하락했고요. 타이완 세미컨덕터 TSMC-0.23, 마이크로소프트 -0.30, 팔란티어 -1.02, 메타 -1.05, AMD -1.16, 테슬라 -1.71, 제타 -2.34, 이머전 -2.44, 앱러빈 -2.62, 아이트론 -2.68,
디렉시온 데일리 스몰캡 불 3x ETF 마이너스 3.54, 엔비디아 마이너스 5.12, 브로드컴 마이너스 5.32, 프로시엘즈 울트라 비트코인 ETF B2가 마이너스 7.32, 마지막으로 SMCI가 20.14% 폭락하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탑픽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현금이 두둑한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찾아오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추세가 모멘텀이 좀 역전된 다음에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투자자들 개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사정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구사하면 좋을 시점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어제는요, 한참 잘 나가던 미국 증시가 갑자기 급락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장 한때 2% 가까이까지 급등을 했었거든요. 도대체 미국 증시가 갑자기 이렇게 무너져 버린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한 이유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행의 비둘기파적인 신호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한 후 S&P 500 지수는 상승분을 모두 반납해버렸다. 어제 장 초반에 분위기가 좋았던 이유는요, 일본에서 전달된 호재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미국 주식이 급락하는 두 가지 이유가, 첫 번째는 리세션에 대한 공포감, 두 번째는요, 엔 캐리 트레이드의 되돌림 현상이었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일본의 금리가 너무나 장기간 동안 낮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돈을 빌려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 자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본은행에서 금리를 0.25% 상승시켰죠. 그리고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지 않을까 굉장히 커다란 불안감이 도래를 했었는데요. 어제 다행히 일본은행에서 당분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없다, 이러한 뉘앙스의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호재에 어제 미국 증시가 초반에는 환호성을 질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도대체 갑자기 왜 이렇게 급락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투자자들은 10년 만기 미국 국채 경매에서 판매 전 예상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수익률을 기록한 국채를 기피했다. 예상보다 약한 수요는 최근 랠리가 끝날 수 있다는 신호였다. 자, 이 부분이 왜 좋지 않냐면요, 국채라는 것은 미국 정부에다가 우리가 돈을 꿔주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에 돈을 꿔주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자, 꿔줄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자율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따라서 미국 국채의 수익률이 어저께 급등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투자자들이 미국에 돈을 꿔주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불행감이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또 한 가지, 17개 우리한 기업이 올해 미국 투자 등급 발행액 중 가장 많은 318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하면서 국채 금리의 하락에 압력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채가 많이 나왔다는 거죠. 회사채가 많이 발행되면서 국채의 인기가 조금 시들해졌다, 이런 쪽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은 아직도 여전히 취약한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에서 일하고 있는 파와드 라자크 자다의 의견이고요. 이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상승세를 다시 자극하기 위해서는 바닥에 대한 증거가 더 많이 등장해야 된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미국 증시가 바닥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는 여전히 위축되어 있다. 특히 다음 주에 미국 CPI 발표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이번 하락을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만큼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가 많이 위축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장 초반에 2% 가까이 상승했던 S&P 500 지수는요, 0.8%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 와중에 엔비디아는 메가캡의 손실을 주도했고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실망스러운 실적에 의해서 20%나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5%포인트 상승한 3.94%를 기록했고요. 더욱이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지속되면서 유가까지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좋지 않은 악재가 겹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따라서 JP모간의 전략가들은요, 최근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2023년 10월과 같이 시장이 과매도 영역에 진입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이렇게 수요일 메모에서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한참 더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느 정도 더 떨어져야 되냐면요, 글로벌 수준의 주식 배분이 2015년 이후 평균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주가가 지금보다 8%나 더 하락해야 된다. 그동안 지금 미국 주식이 지나치게 너무 많이 달렸기 때문에 다른 주식들과 평균적인 그런 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아직도 한참 더 떨어져야 된다. 8%나 더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끔찍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JP 모간의 이코노미스트들은요, 올해 말까지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을 지난달 초에는 25%에 불과했었는데요, 이번에 35%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65%의 확률로 리세션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은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리세션의 확률이 커지고 있다. 이 부분은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트레이더들은요, 지난주 금요일 고용 지표 부진으로 연준 정책이 노동시장을 지나치게 냉각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 이후에 목요일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 8월 8일 날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 하나가 발표가 되죠. 매주 목요일 날은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특히 이번 주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만약에 이번에 발표되는 청구 건수가 생각보다 훨씬 더 높다. 그렇게 되면요, 지난주에 발표됐던 고용보고서가 정말 믿을 만한 수치였구나. 정말로 미국 경제가 갑자기 나빠지는구나. 이러한 느낌이 강화되겠죠. 따라서 오늘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미국 증시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한 가지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 증시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항상 급락을 하고 나면 다시 회복을 했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과연 언제쯤 회복이 가능한가? 일주일 이후인가? 아니면 당장 오늘부터 회복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한 달 정도, 아니면 2달 이상을 기다려야 우리가 기대하던 회복이 찾아올런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이번 컨텐츠를 통해서 폭등장의 반등은 4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수준이 굉장히 높은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한 좋은 기사입니다. 화요일 반등에 이어서 수요일 월가가 흔들리자 미국 주식 투자자들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다. 다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죠. 더 사야 되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조금 현금을 더 확보해야 되나? 굉장히 많은 고민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나쁜 소식은요, 역사적으로 월요일 저점을 다시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는요, 다시 한번 월요일 저점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요,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고 최근 사태가 성장 공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명이 된다면, 따라서 리세션에 빠지지만 않는다면 앞으로 몇 주 안에 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러한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전문가들은요,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에서 일하고 있는 수석 미국 전략가 에드 클리솔드고요. 또 한 명은 선임 퀀트 애널리스트 탄 응우엔의 의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시장이 몇 주 동안 월요일 충격의 영향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얘기는요, 갑자기 떨어진 만큼 급등하면서 하루 만에 끝날 만한 이런 조정은 아니라는 거죠. 며칠 걸리고 몇 주 동안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펀더멘탈은 현재 주요 약세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과연 20% 이상 떨어지는 베어마켓이 발생하면 어떡하나, 리세션에 빠지면서 정말 장기간 동안 1년 넘게 주가가 회복을 못하면 어떠나, 이런 걱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럴 일은 없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들은 월가의 공포 게이지로 불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스죠. 이 빅스가 지난주 목요일 16.4에서 월요일에는 무려 38.6으로 3일 동안 2배 이상 상승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공포지수가 급상승했었죠. 자, 그런데요, 1990년대 초에 처음 도입되었던 빅스의 역사에서 이 정도 규모의 움직임은요, 과거 30년간 단 4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얼마나 극적인 상황이 연출됐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전략가들은 아래 차트에서 이전 사례에서 시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차트는요, 지난 과거에 4번 정도 빅스가 이렇게 지나치게 갑자기 급등한 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기에 대한 분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위의 차트에 따르면요, 과거 S&P 500은 빅스가 급등하는 동안 하락했다가 한번 반등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저점을 다시 테스트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빅스가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갔을 때는 주식 시장이 갑자기 급락하겠죠. 그리고 나서 반등을 했는데, 문제는요,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떨어진다. 이렇게 지금 역사적인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표본 크기는 작지만 4차례 모두 S&P 500 지수는요, 최초 빅스 급등 시점에 저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역사가 반복된다면 이번에도요, 월요일날 찍었던 저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자, 그렇지만 굿뉴스는요, 4번 중에 3번은 1년 후에 주가를 보니까 중앙값으로 11.2%나 상승을 했다. 그 얘기는요, 지금부터 1년 후까지는 중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주가가 11% 이상 올라간 게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시장은 1년의 평균 10% 조정이 한 번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전략가들이 역사적인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월요일날 종가는요, 7월에 기록한 S&P 500 최고치 대비 8.5% 하락한 것으로 10월 이후 가장 커다란 하락폭이지만 여전히 시장 조정을 나타내는 10%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조정은 항상 1년에 한 번 정도 평균적으로 찾아오죠. 자,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날 주가가 그렇게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점 대비 8.5% 떨어진 데 불과했다. 그 얘기는요, 한 번 더 월요일 저점을 돌파하면서 10% 이상 떨어져야 평균적으로 한 번 떨어지는 추세에 발맞출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물론 역사적인 사실이 그대로 반복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클리솔드와 응우에는요, 주식시장이 일반적으로 급락한 이후에 4단계의 회복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4단계는요, 첫 번째로 과매도, 두 번째 랠리, 세 번째는 재테스트, 네 번째는 폭 확대, 마켓 폭의 확대를 얘기하는 거죠. 월요일 S&P 500 지수의 3% 하락은요, 하락하는 주식의 수가 상승하는 주식의 수보다 무려 18대 1로 더 많았기 때문에 시장이 과매도 상태인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거래량 대비 상승하는 주식과 하락하는 주식의 수를 측정하는 20일 TRIN 지표는요, 2010년 5월 플래시 크래시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의 근거를 들어서 1단계, 즉 과매도 단계는 끝났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랠리죠. 자, 그런데 정말로 화요일에는 증시가 급반등하면서 2단계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단계가 수요일 증시까지 이어졌잖아요. 오전 거래에서 거의 2%까지 상승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자, 그러다가 오후에 결국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 부분은 제가 앞 기사를 통해서 국채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S&P 500 지수는 0.8% 하락했고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다우존스는 234포인트 떨어지면서 0.6%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도 1.1% 하락을 했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재테스트 단계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3단계로 돌입했을 가능성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클리솔드와 응우에는요, 초기 반등 랠리 뒤에는 일반적으로 초기 매도 저점에 대한 재테스트가 이어지고요, 이때 긴장감이 고조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 3단계에 돌입을 한 거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재테스트의 핵심이 있는데요, 초기 저점보다 더 적은 수의 거래량이 나타나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섹터가 새로운 저점을 기록해야 된다. 이 얘기는요, 월요일 저점보다 조금 더 떨어져야 끝난다. 그때부터 반등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재테스트에 실패하면 프로세스는 다시 1단계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3단계가 끝나게 되면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광폭 상승, 브레스 스러스트라고 나와 있는데요, 매우 높은 비율의 주식이 한꺼번에 모두 상승하는 랠리다. 따라서 4단계에 돌입하게 되면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올라가는 좋은 추세가 발견될 것이다. 시장의 폭도 넓어지고 또 상승률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가능하겠죠. 이들은 상장지수 펀드와 알고리즘 트레이딩의 확산으로 인해서 시장이 때때로 재테스트 단계를 건너뛰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재테스트 단계라는 것은요, 월요일 저점에서 더 떨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떨어지지 않고 오늘부터 그냥 달릴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1년의 시장폭 확대 추세는요, 상승 추세가 재개되었다는 가장 좋은 징후라,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요, 시장폭 확대가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반등의 첫 번째 신호가 바로 이런 마켓 프레스가 확대되는 데서 찾을 수가 있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기본 펀더멘탈이 견고하게 유지되는 한 주식시장은요, 4단계 과정을 마친 후 상승 추세를 재개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 사례다. 따라서 역사적인 사실을 봤을 때는요, 우리는 지금 한 3단계 정도 와 있는 것 같죠. 머지않아 주식이 4단계로 발전하면서 한꺼번에 올라가는 좋은 추세를 발견될 것이다. 미국 증시는 결국 우상향한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오래간만에 S&P 500의 모멘텀을 살펴보시죠. 현재 26가지의 지표 중에 12가지가 매도를 주장하고 있고요. 7가지는 중립, 그리고 의외로 7가지의 지표가 매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추세가 나쁘지 않죠. 물론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셀을 주장하고 있긴 하지만 7가지의 지표가 매수의 의견을 주고 있다. 의외의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무빙 에버리지, 이동 평균을 보시면요, 현재 200일 이평선은 한참 남았습니다. 5020에서 5075 사이에
사이에 200일 이평선이 형성돼 있거든요. 따라서 아직까지도 장기적인 추세가 무너지기에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추세는 아직까지도 건전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S&P 500의 3개월 차트인데요. 3개월 차트에서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요. 단단한 지지선이 하나 있습니다. 5199, 지금 현재 수요일 종가거든요. 수요일 종가 기준으로 굉장히 단단한 지지선을 만났다. 따라서 여기에서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기대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S&P 500의 한 달 차트를 보시면요. 5152 월요일 저점이었다. 여기 지금 나와 있죠. 따라서 월요일 저점까지 떨어지고 그 이하로 떨어지면 바닥이 형성된다. 이게 지금 기사에서 얘기하는 부분이었잖아요. 하지만 기사에서도 인정을 했듯이 3단계를 그냥 스킵하는 경우가 최근에는 많이 발견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위의 차트처럼 전 고점 그리고 전 저점이었던 5199에서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발표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만약에 시장의 전망에 비해서 조금 더 적은 청구 건수가 나오게 되면요. 경제가 괜찮다.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번 폭락장은 끝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청구 건수가 발표되게 되면 조금 더 이번 증시의 하락은 커질 수 있다.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캐시우드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캐시우드는요, 전형적으로 성장주에 집중 투자하는 소형주를 좋아하는 투자자 중에 한 명이죠. 그런데 캐시우드가요, 이번 하락장에서는 메가테크 기업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메가테크 기업은 테슬라가 아닙니다. 따라서 캐시우드가 지금 현재 사고 있는 메가테크 기업, 주축하고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굉장히 궁금해지죠. 자, 여기에 관련된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우드는 아크인베스트의 주력 펀드가 2024년 최저치로 하락하자마자 시장 폭락에 휩싸인 기술 기업의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캐시우드의 아크 이노베이션 ETF, 티커는 ARKK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펀드인데요. 자, 이 ETF는 많은 기술 주식의 급격한 손실을 촉발한 광범위한 하락 속에서 아마존닷컴, AMD, 그리고 로쿠 등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로쿠 같은 경우는 원래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인데요. 아마존닷컴 그리고 AMD는 굉장히 의외의 주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크인베스트의 핀테크 중심 펀드가 따로 있죠. 자, 이 펀드는요. 레딧 그리고 메타 플랫폼주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마존이라든지 AMD, 메타 같은 대규모의 메가테크 기업을 이번에는 많이 주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번 매입은 예상보다 부진했던 미국 고용지표로 인해서 경제가 더 커다란 침체 직전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이 경련을 일으킨 주초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월요일날 주식이 너무나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때 많이 줍줍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시우드 역시도요. 이 리세션에 대한 공포를 조금 피하고자 하는 노력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원래 많이 사고 있던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소형주에 좀 집중 투자하지 않고요. 이번에는 비교적 우량 주식에 많은 자금을 넣고 있다. 이렇게 해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주가 시작되면서 이미 올해 들어 손실을 보고 있었던 아크인베스트의 액티브 펀드는요.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수요일에 11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는 무려 20% 이상 하락을 한 상태고요. 2021년 초 정점 대비해서는 75%나 가치가 소멸된 것이 아크인베스트의 ETF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트레스리거스의 ETF 전략가 토드 손이 나오는데요. 이 ETF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번 주에 캐시우드 매입과 관련해서 아크는 전통적으로 ETF를 통해 신념이 강하고 집중적인 투자를 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급격한 시장 매도를 통해서 가장 확신 있는 투자 종목에 대한 장기적인 노출을 추가하는 기회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한결같은 모습을 캐시우드는 보여왔습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이런 종목을 많이 줍줍을 했었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지금까지는요, 테슬라를 비롯한 아니면 굉장히 작은 소형주에 집중 투자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러한 집중적인 투자를 신념이 강한 주식을 선택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아마존이라든지 메타, AMD 같은 어떻게 보면 생소한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캐시우드가 조금은 리세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앞에 캐시우드 기사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캐시우드가 의외로 매그니피센트 7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을 줍줍했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매그니피센트 7의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직접 한번 읽어보시죠.
수요일 증시는 상승세를 되찾으려 시도했지만 오후에 엔비디아 및 기타 메가캡 기술주가 매도세를 보이면서 오전 랠리가 주춤해졌다. 엔비디아 주가는 5.1% 하락한 채 마감을 했고요. 테슬라는 무려 4.4%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메타 플랫폼즈는 1.1%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3% 하락했다. 따라서 메가테크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좋지 않은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모간 스탠리는요, 미국이 경기 침체를 피할 수만 있다면 이번 주 시장을 지배하는 기술 리더들의 가파른 매도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줍줍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에릭 우드링이 나오는데요. 이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매그니피선트 세븐 그룹의 밸류에이션이요, 5년 후행 고점 대비해서는 30% 저렴한 상황이고요. 같은 기간 저점 대비해서는 50%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거 5년의 평균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사실상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은 상황이죠. 5년 평균 정도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런데 향후 주당 순이익 성장률을 조정하면, 그 얘기는 PEG로 평가를 하면요, 주가는 지금 40%나 할인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 굉장히 흥미롭죠. 따라서 PER을 기준으로 하면 5년 평균 수준에 와 있다. 따라서 많이 떨어진 것은 아닌데요. 지금 현재 과거에 비해서 성장률이 급격하게 올라가 있는 메가테크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PEG를 기준으로 하면 주가는 무려 40% 역사적인 평균에 비해서 떨어져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블랙스완이나 경기 침체 시나리오가 발생한다면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밸류에이션은요, 여전히 상당한 하방 밸류에이션 리스크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하락 이후에 미래 성장 전망 대비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이라는 결론을 낼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리세션이 오는가 오지 않는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리세션이 발생한다면 지금 밸류에이션에서도 밸류에이션이 추가적으로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에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바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인공지능의 대명사 엔비디아는 현재 사상 최고가 대비해서 무려 37%나 하락한 상황이고요. 나스닥은 15% 떨어졌습니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는요, 줍줍 기회가 찾아왔었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50% 이상 떨어진 적이 있었죠. 바로 2년 전이었던 2022년이었습니다. 그때 엔비디아 주식을 줍줍했다면 우리는 10배거를 손에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었죠. 자, 이번에도 37% 떨어졌는데요. 과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많이 떨어질런지, 아니면 이제는 반등을 시도할런지, 이것은 미국 경제의 앞날에 달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8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정장은 늘 피곤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현금 비중이 많이 있어서 계속해서 줍줍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피로감이 느껴지면서 피곤한 심신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지금 굉장히 피로한 상황을 겪고 계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미국 주식은 우상향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꼭 유지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내일도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모아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